자, 시작해볼까요? 자, 이분은 사회상 상담 글씨 알고 싶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낸 질문과 의견들을 7개로 요약해가지고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글자도 좀 구체적으로 제 경험이나 상담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섞어서 아마 일부는 좀 아무래도 좀 이론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별로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올해가 이제 기해년인데 약간 이제 저에게는 냉탕과 온탕이 이제 오가는 기운입니다. 특히 기해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변화무쌍한 기운들이 좀 있는데 특히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기토는 저에게는 이제 굉장히 든든한 버팀목, 힘을 만들어주는 기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00명 정도 되는 공적 조직의 수장도 되고 내 생에는 절대 앞으로 있을 수 없는 기사와 비서와 보좌관을 두는 평생을 혼자서 살다가 근데 이제 이 해수는 저에게 있어서는 참 굉장히 끄림칙한 그런 기운입니다. 근데 실제로 해수가 들어올 때마다 그게 연이 됐든 월이 됐든 좋은 기운들이 이렇게 저를 둘러싸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언제나 워닝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를 충분히 이렇게 바로 뒤에 올 것을 어느 정도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꼭 전조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마련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한 8월 9일부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9일부터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렇게 잠을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수술적으로 이렇게 밤에 자주 깨게 되고, 좀 자더라도 이렇게 저녁 깨고 난 뒤에 이렇게 숙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제 잠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못 자게 되면은, 일단 이제 면역 체계들이 굉장히 허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가 굉장히 과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덕을 좀 많이 본 셈이죠. 이때까지 평생 잠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불면증 그러면 왜? 사람이 어떻게 앉을 수가 있지? 이해를 못 했거든요, 거의.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다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이제 외부의 공격에 대한 대응 체계들이 점점 면역적 기능들이 막 저하되면서, 한 방에 훅. 그렇게 이게 사실은 좀, 아무리 중이 제 머리 못 가는 다는 말도 있지만, 알아도 사실은 대비하기 어려운 겁니다. 알아도.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재수가 되는 거죠, 뭐. 근데 세상에 재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명리학과 상관없이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쪽에, 한의사들, 이렇게 우리 또 기공수련하는 우리 같은 이렇게 철공소에 함경호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몇 달 전부터 굉장히 많이 저한테 워닝을 했어요. 이따가 연말에 큰일 난다 이런 사람들을 말해준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런 조언들을 사실은 내가 그냥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지가 막 움직일만 할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까불다가 이렇게 한 방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좀 이만하기는 다행인데,
여러분들도 좀 그냥 단순히 상담하고 조언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자신의 어떤 프로그램 안으로 내재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새끼 말이 틀렸다고 해 또. 사실은 자기가 그것을 계속 유념하고 방어하고 준비해서 사실은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럼 제 돌팔이라고 그래. 근데 그 돌팔이가 되는 것보다 내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혹은 피해가 생기더라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런 것에 적용되는데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저한테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망한 사람들하고 돈 잘 버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하고 얘기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망한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얘는 잘 될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망한 사람들도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내가 낸대하는 시절 없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뻥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거죠. 그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지금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위기는 최소화하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극대화하는 사람과 자신에게 기회는 최소화하고 위기를 최대화한 사람과의 차이 뿐이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의 판단과 행동, 그 말고는 없어요. 특히 주식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에서 오로지 이른바 잘 나가는 종목만 사서 돈 버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지.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은 손절을 잘하는 사람. 자기의 주식이 떨어질 때 어떤 선에서 합리적으로 것을 차단하는 거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야.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기 자본이 좀 남아있다는 얘기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다시 그것도 물론 다 까먹을 기회도 있지만 어쨌거나 볼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손절을 잘못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의 재료를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거죠. 경기장에 진입을 못하는데 무슨 경기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경기장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요. 경기장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출전 안 시켜줘요. 상위 0.5%의 다이아몬드 수준의 자식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 여기 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역시 언제나 이런 거 할 때 언제나 고전적으로 나오는 참 이게 앞으로 이런 질문이 이제 없어질 때가 한국의 명리학이 이제 제대로 밝은 세상에서 자리 잡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4년 전인가 그 벙커에서 공개 상담했을 때 처음에 나온 것도 이거예요. 이건 그때는 부적이 아니고 협박. 전주에서 올라오신 어떤 여성분인데 학교 선생님을 오래 하셨는데요. 이분은 사주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제 자기 자식 때문에, 하나 있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이제 막 대학에 다니는데, 이제 상대를 다니는데,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CPA인지 뭔지 공인회계사 시험인데, 몸이 약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모든 엄마들의 자식은 다 몸이 약해요. 내가 볼 때 소도 잡을 수 있는 몸인데, 허약해서 공부하는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뭐 이분은 좀 이렇게 뭐 회계사 시험에 되겠냐 안 되겠냐 보다는 이것 때문에 건강을 잃거나 뭐 이렇게 막 멘탈이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또 하필 또 주변에 꼭 그럴 때마다 굉장히 용한 사람이 있다고 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생돈을 들고 가서 이제 하여튼 좀 약간 특이한 사주긴 했는데 다짜고짜 막 그 분이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애 엄마 맞냐고 말이야.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뭐 시험 얘기를 하고 있냐고. 호통을 치면서 막.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구슬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은 그냥 너무 완전 봉변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모 자식의 관계가 걸린 특히 대한민국 엄마들한테 자식을 이 포로로 잡고 하는 행위는요, 90% 먹힙니다. 본인 보고 이 지금 굿 안 하면 죽어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예 죽지 마 씨발. 안 그래도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이렇게 강한데도 자식이 어떻게 된다는 이 문제, 이분이 진짜 불면증에 걸리게 된 거야. 아니 뭐 꼴랑 내가 뭐 아무리 뭐 넉넉하진 않아도 뭐 돈 1,000만 원 그거 없는 건 아는데 씨발 이거 안 했다고 진짜 그랬다면 어떻게 되지? 그럼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이제 막 시작하다 보니까 본인이 망가질 판이 된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부적, 굿, 특히 명리학 상담이라는 걸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면 이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욕하고 놓으시고 고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협박의 그 저주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기가 명백히 형법상 사기예요. 여러분 사기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아예 똥 밟았다라고 생각하면요, 계속 밤마다 일어나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해요. 고소고발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게 난 정말 기분 나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굿이라는 어떤 것이 너무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꾸 들은 거예요. 굿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 민속 문화에서 최고봉의 가장 위대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그래서 우리 K-팝 한류에 잘 나가는 아이돌들의 DNA를 만드는 건 굿이라고요. 굿은 이 한반도에 뭐 대다수의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위대한 종합예술입니다. 종합예술이자 일종의 보편적 복지이자 어떤 하나의 어떤 공동체적 사회 체계가 만들어내는 굉장히 위대한 문화예요. 근데 이런 이 기복적인 어떤 그런 요구의 어떤 한 도구로서 자꾸 이 굿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원돼가지고 굿이라는 이 사회적 인식이 막 떨어지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있는다, 똥 밟았다 생각하고 있는다, 이게 아니고 더 공격적인 방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면 잊을 수가 없거든요. 또 혹시 또 그 아주머니처럼 똑같아요. 이래서 우리는 한 명의 개인들은 굉장히 나약합니다. 자기 혼자 방에서 딱 잠자리에 누웠을 때 계속 그 생각이 나. 그럼 잠을 못 자게 돼요. 부적도 좀 굿보다는 폐해가 액수가 덜하지만
사실 이것도 명리학의 정도는 절대로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쓰진 않잖아요. 요 다음보다 훨씬 요 세 번째로 라이트한 단계가 뭐냐면 이름 바꿔라라는. 이름 바꿔라. 저는 여기까지는 선택적으로 좀 이제 자기 이름에 특히 불만이 있는 사람. 또 좀 누가 보더라도, 근데 그 누가 보더라도 불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성은쇼 씨인데 이름이 까칠하든가 뭐 이런 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약간 상식에 혹은 사회 트렌드에 안 맞는 그런 이름으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사람. 이런 기회에 이름 바꿔보는 것도, 자기 이름은 바로 자기의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의 주인이 지 이름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뭔들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재판도 해야 되고요. 근데 요새는 40만 원이면 돼요. 법무사 통해서 이렇게 20만 원 좀 바로 바꿔줍니다. 그 이름 짓는데 20만 원. 모든 시장 가격이. 좀 비싼 데는 많이 받고 좀 싼 데는 좀 덜 받지만 시장 가격이. 이 정도는 뭐 해볼 만은 하지만 그것도 남중에서는 그것도 이름에 그렇게 문제가 뭐 내가 불만이 평소에 없었는데 이름 바꾸란다고 바꾸는 거는 그건 좀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이 성명학은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음양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명리학을 공부하게 되면 바로 알게 되는데 이 명리학적 판단을 해야만이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판단이 잘못됐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인풋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웃풋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약간 조건부 상으로 두겠는데 저는 그래도 이름을 옛날만 하더라도 명리학 쪽에서는 명리학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짓는 사람 따로 있었죠. 그 장명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명리학계가 워낙 이제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이렇게. 근데 명리학 사람 다 지을 수 있거든요,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대된 것인데,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존중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이제 자주, 일단 이 사람 쇼핑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때마다 달라요. 듣는 말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상담자의 질이 너무 이렇게 이제 지하 5층 주차장부터 지상 40층까지 너무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정말 어이없는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수준 때문에 듣는 말이 다르다는 것은 그러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이상 사람한테 상담은 해결적인 문제지만 그렇다면 지상 25층 이상급이 되는 사람들한테 들으면 다 똑같은 답이 나올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전혀 다른 얘기를 듣게 됩니다. 왜냐면요, 어느 정도의 그 기본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상담, 특히 명리학자의 철학에 따라서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인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역시 자본주의인데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또 실제로 그 시장의 요구가 그러니까 제일 언제 돈벼락 한번 맞아보나 이게 다 가서 물어보는 것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돈 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같이 뭐 어떤 그냥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건강, 뭐 여러 가지 의미의 자기의 어떤 방점을 두는 어떤 그 관점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것은 딱 이런 요소를 입력하면 그대로 아웃풋이 딱 나오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질적 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듣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왜 다 사람마다 다 말이 달라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그것을 이미 사전에 전제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명령에 대해서 아는 것에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만 상담 받는데도 좀 사실은 어느 정도 전문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노하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게다가 보통 보면 30분 길어야 1시간 상담 받으면서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피상담자가, 내담자가 너무 범위를 넓게 펼쳐놓으면요, 사실 갖고 가는 것이 적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복잡한 존재입니까? 그때 제3자가 그걸 보고 판단해 주는데, 뭐 아주 정말 막, 케이프타운에서 그린랜드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1시간을 주파하려고 하면, 당연히 저 사람 좀 벌초하듯이 봐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막 아직 말도 안 끊는데 바로 질문도 계속 넣는데, 그래서 뭐, 그럼 이렇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거는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 내담자의 이 성급함이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파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0분이나 1시간 정도, 하루 종일 여러분을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를 보지 않은 다음에 하는. 자기 마누라나 남편도 그렇게 안 봐줍니다. 막 그만해라 대충 막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 이 온 우주에 자기뿐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타인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과 시간에 맞는 질문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더군다나 그 상담자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어떤 쪽에 강한 사람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대학병원 가면 뭐 수십 개의 그 병동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흉부외과를 갔는데 알고 보니 뭐 감염내과로 가야 돼. 그러면 그때서야 협전을 하지. 이렇게 막 분류됐잖아요. 아니 하물며 사람 병을 고치는 의사들도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상담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까 제가 명리에 가르치는 2가지 중에서 to know oneself, 이 사람 자체를 이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잘하는데, 구체적인 것에 들어가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약간 말거리가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정직한 사람이라고 봐요. 적어도 여러분은 상처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뭔가 미지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럼 서로 피곤해지고 상담의 질도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
상담의 범위를 좁혀라. 자기가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현안이나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좁히면은 이 듣는 말의 편차들도 사실 그래도 편차들은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지만 그 편차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누구한테 이제 이걸 의뢰를 하느냐인데, 사실은 이런 막 병원, 우리가 아파서 가는 병원 세계, 어느 병원에 뭘 잘 본다,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아픈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약간 속설들도 많고, 인터넷마다 하는 말 다 다르고, 막 댓글들 보면 막, 뭐, 여기 어제 사람 잡았다, 개사고 막. 진짜 그러면, 진짜 정말, 마찬가지로 상담자하고, 비상담자하고도 그 기운이 잘 맞으면 좋은 상담이 되고, 아무리 뛰어난 상담가도 뭔가 자기가 너무 맞지 않은 상담자하고는 진짜 싸우거나 막 싸우는 경우 되게 허다해요. 상담하다 말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데 막 누가 그러면 가장 뛰어난 상담가인가를 누가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상담가인가를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평판에 이제 주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용하다 들여서 가는 건데,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특히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 웬만한 상담 사람들은 다 카페라든지 뭐 사이트 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또 그런 데 들어가 보면 막 또 좋은 말만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판별할 때 좀, 딱 이 기준을 가지고 판별하면 조금 피해를 최소화할, 완벽한 자신한테 맞는 상담자를 만들 수는 없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을 알려 드리면요. 이런저런 사이트로 이제 이 사람, 여기 한번 가볼까, 저기 한번 가볼까 판단을 할 때, 물론 사이트 없는 상담자들도 아주 많지만요. 그게 댓글을 보시지 마시고,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쓰는, 어차피 여러분은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투와 문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투와 문체가 굉장히 예의 바르고 경어체인지, 아니면 나 잘났어, 딴 놈들은 다 돌팔이들이고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면 대식인지, 이런 사람들은 갈 필요 없어요. 근데 글을 쓰더라도 모든 글은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전문적인 것을 쓰더라도 그 뜻 내용 몰라도 돼요. 그 글의 내용이 진짜 어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갖춰진 사람인지는 여러분들 정도의 지적 수준이면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 글은 그 사람의 영혼의 흔적인데, 그 글을 읽다 보면 아무리 그것이 모니터상으로 보더라도 글을 읽다 보면 여러분에게 뭔가 딱 그 느낌이 정확하게 뭐라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 전달돼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제일 그나마 자신한테 잘 맞는 상담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진짜 정말 슈퍼스타들이 있죠, 상담계에. 막 몇 달씩 대기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좀 가장 통상적인 반응은 좀 약간 양극단적이에요. 너무 좋았다와 너무 실망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건 제가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슈퍼스타들도 맞지 않는 사람과 맞지 않는 상대가 반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는 건물이다. 뭐 상담 한 번은 인생이 해결될 거면 뭐지, 개나 소나 하겠네.
넘어갑니다. 믿을 수 있는 상담을 받고 절대 없어요. 왜 그 프로이트식의 정신과에서 프로이트식의 어떤 그런 이른바 상담 방식이 실제 임상에서는 폐기된 줄 아십니까? 실제 임상에는 프로이트식 상담 안 합니다. 약주죠. 여러분이 만약에 프로이트의 방식으로 정신과 상담 받으려면요, 한 1년에 한 2억은 내야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무의식을 더듬기 위해서, 카우치에 누워서 뭐 하루에 한 3시간씩 뭐 계속 옛날에 뭐 얘기 물어보고 뭐, 너 그때 먹은 뭐 그 비스켓의 맛이 어떤지 묘사해봐라. 그걸 돈으로 다 환산해 보세요. 그 전문 인력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이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그 강좌를 열면서 제가 첫 회 강좌를 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이 명리학 이런 게 그렇게 복잡한 학문이 아니니까 인간이 진정성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과 타인에 대한 진정성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상담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거는 공동체 시대나 가능하지, 자본주의 시대는 불가능해요. 그 비용을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되고, 그 현상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연구해야 되고, 한 며칠은. 그리고 또 충분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상담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없는 비용을 낼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약을 주죠. 그는 약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 약이라도 줍니다. 근데 사주상담은 이게 무슨 국가가 국가로부터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줄 게 없어요.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일종의 예언자식의 어떤 맞으면 대박이고 안 맞으면 말고 식의 이런 이제 굉장히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예언적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미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약탈적인 자본주의 시대에서 얼마나 이제 이 관계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돼 있고, 실제로 또 얘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특정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상담하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 사실 좀 정말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합니다만은 정말 혹세무민의 기본이 안 된 상담가들도 숱하게 많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한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정말 굉장히 그 명리학 상담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엄청 커지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이나 이런 쪽 상담들은 우리가 만족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막 내가 사기를 당했다든가 무슨 뭐 우리 기분이 뭐 완전히 그냥 망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거기는 딱 루틴한 자신들의 어떤 그 방법론을 가지고 그대로 드라이하게 딱 들이대고 빠지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기는 법도 질서도 규범도 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런 이제 오히려 선택해서 더 문제를 발생하는
불행을, 가뜩이나 지금 불행해서 지금 상담받으러 갔는데 그 불행에 더 상체기를 내고 불을 지르고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굉장히 위험 상담이라는 것 본질을 좀 여러분이 이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상담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상담. 가장 완벽하지는 않지 몰라도 가장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라도 본인이 그래 하시거나, 여기는 막 그런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여기 올 시간이 있으면 어디 상담하러 받으러 갔겠지. 꼭, 그 주변에 그런 예지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제일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네가 그렇게 관심 있으면 꼭 명리학이 아니어도 좋으니, 뭐 네가 타로든지 좀 네가 관심 있는 쪽에 차라리 배워라, 그걸. 배워서 네가 남을 상담해주는 역할 바꾸기를 해봐라라고 해보세요. 옛날부터요, 도개는 도구로 이렇게 주라는 거고, 특히 뭔가를 자기가 알고 싶고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배우는 역할이 아니라 가르치는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아예 입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계속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가 되어버리게.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일종의 이 상담 중독은, 굉장히 폭력적인 의존증이거든요. 이게 더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순간은 뭐냐면 자기 문제를 남한테 넘겨놔놓고 자기는 쉬는 거잖아요. 이거 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주체성의 길이기 때문에 주체성을 강화하는 길 말고는, 의도적으로라도 강화하는 길 말고는 쉽지 않다. 라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자, 사주 보러 갔을 때 어떤 걸 어떻게 물어봐야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한 가지는 말씀드렸죠. 의자를 좁혀라.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상담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일단 이제는 이런 사람은 없는데, 이제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특히 좀 약간 지가 좀 자기가 뭐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맞춰봐라. 사주 말고는 그러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절대 좋은 대접 못 받습니다. 속으로는 지랄하고 자빠졌는. 그리고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은 어디 가도 무례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모르시고 잘 못 봐주시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힐난하면 손해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정도 나쁜 수준은 얘기 없으실 테니까. 이제 단순히 이걸 좁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이 사람이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깊고 넓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소스를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솔직하게 해줘야 됩니다. 진짜 사람들은 자꾸 자기 얘기를 할 때 자꾸 포장을 하거나 은폐하거나 변형을 시키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럼 뭔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결정적인 얘기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과의 갈등에 빠진 어떤 젊은 주부의 상담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1시간 가까이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그때까지 이분이 결정적인 말을 안 하고 딴 얘기만 하자는 시큰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분은 지금 바람이 난 상태야. 그러니까 애인이 따로 있어. 근데 첨부는 나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엉뚱한 것만 졸라 1시간을 얘기한 거야. 그거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간단했을 것을. 그러면 남편 욕만 졸라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 그렇게 욕먹을 사람, 그러니까 뭐,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을 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살아줄 만하다.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막 천하 나쁜 놈으로 그냥 계속 남편님이 잘난. 일단 저는 이분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도 알고 보니까 문제는 딴 데 있더라고. 결혼하기 전에 오래 사귄 사람이랑 사귀고 있던 거야, 지금도. 그럼 문제 하셔도 날 엉뚱한 대로 이렇게 엉뚱한 골목으로 데리고 다니는 셈이에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옆 동네 골목을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동네 골목을 디테일하게 얘기해줘야 찾아가지. 그래서 문제의 본질과 핵심에만 좀 그것이 좀 윤리적이거나 좀 뭔가 좀 공개나 공유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왕 상담을 갔으면 가장 바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상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고 본인한테도 유용한 조언이나 혹은 전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에 가장 빠른 최단 거리를 얻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유하고 그 자신의 의지와 관련된 가장 제일 첫 번째 정보를 먼저 주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러냐면 이렇게 상담 시간이 짧으니까, 가장 좋은 답을 쓰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이걸 남한테 이런 얘기까지, 내 속에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될까, 이런 걱정하는 거면 그 상담 받으러 가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다들 보러 가는데 애인이랑 궁합이 안 좋다는. 헤어져. 이건 제 강의를 들었거나 제 동영상을 들은 사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첫 번째, 사주 명리학에는 궁합이라는 이론이 없습니다. 사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궁합이라는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박도사의 제자들이 나가서 다 영업하게 됐을 때, 이제 홍커밍데이에 자기 스승한테 그 사람 책에 나오는 얘기,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스님, 근데, 스승한테 배워서 이렇게 나가서 영업을 해보니까, 3분의 1의 고객이 전부 남녀가 궁합 보러 오는데, 왜 궁합 보는 걸 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 선생님 말고 왜 우리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이렇게 고객이 3분의 1이 그런 건데. 없는 걸 어떻게 가르쳐 주냐?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요? 아니, 왔는데 왜 돌려보내, 손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대충 다 안 좋다고 그래. 정답이에요, 그냥 보기에. 남자가 만나서 어떻게 잘 살 수가 있나요? 대충 다 안 좋아요, 대충 다. 대충 사는 거지. 그러니까 명리학이 할 수 있는 거는, 옛날에 우리 이제 다 결혼을 하게 돼서 서로 이제 그걸 보낼 때, 그걸 뭐라 부르지? 사주를 보낼 때 맨 위에 이제 사주를 넣은 그걸 보내는 겁니다. 이 사주를 보낸 거는 궁합 보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혼인이 승립된 뒤입니다. 결혼하기로 한 뒤니까 물릴 수가 없어. 근데도 그 사주를 넣어서 보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는 이런 사람이니 잘 판단해 주세요. 라는 것이지. 보고 맞춰보고 맞냐 안 맞냐 맞춰보고 결혼하자 말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랑한 거죠. 부부든 무슨 뭐 직장의 동료의 관계든 간에 이런 거죠. 이 사람의 본질, 본성을 파악하는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특히 부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수 관계이니까 맞냐 안 맞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출 수 있을까가 중요한 거지. 잘 맞추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이거 궁합 가지고 있어. 이거 가지고 하면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사람 잡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전부 다 배우자 양쪽 집안에서 지새끼 배우자 탓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있었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봐줬어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궁합이 아니라 그냥 딱 한 가지. 서로가 좀 더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만 그 관계적 관점에서 푸는 것이지 이게 꼭 부부니까 궁합이 맞다 안 맞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잘 될까요라고 물으러 갈 순간에 이미 잘못된 거야 이게. 이건 이미 끝났어 내가 보기에 90%는. 근데 명분이 필요한 거지. 안 좋다더라 우리. 이미 이제 우리가 좋은 관계에 맞는 커플인가요를 라는 그 질문이 나온다는 얘기는 뭔가 의심할 상황이 조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것은 없다. 중요한 건 서로가 어떻게 더 가장 효율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지. 당신 파트너는 이런 사람이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거는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취업을 해줄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협력이 가능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기대를 버려라. 이런 거는 가능하죠. 이건 궁합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인간 관계론이에요. 그래서 궁합, 특히 어떻게 연애하시는 분들, 이거 궁합 같은 거 보러 가봐요. 헛된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냥 글자 그대로 그 돈으로 영화를 보거나 파스타 집에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좀 신뢰하게 되는 어떤 계기든지 됐는데 여전히 주변의 반응은, 굉장히 이상한 혹세 못미나는 미신 아니냐, 아직도 전보로 다니냐,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 서로 왜 설득해요? 제가 요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본방사수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남궁민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때는 최고의 투수에서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기량에 들이려서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지만 아직까지 던지고 싶지만 제대로 옛날에 그 가치를 대우줄 수 없는데 정말 거의 3분의 1 수준의 가혹한 연봉 계약을 제시하는데 그래도 5천만 원이라도 연봉에 제시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까지 쓸모가 있기 때문에 제시하는 거지 그게 없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 이 선수에 대해서 어떤 장점을 보시는가 보자더래요. 자기가 볼 때 데이트성으로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과 오래 활동을 해왔던 기존의 이제 구단 계약 직원이 근데 이렇게 가혹하게 대접을 하세요. 이렇게 가치를 평가하시면서 본인이 모르잖아요. 본인도 모르는 가치를 우리가 왜 먼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이신하라는 작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참 중전적이다. 모르는 놈이 바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명리 중에서 좀
결혼만큼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이사를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근데 누구를 기준으로, 우리 사주가 다 다른데 어떨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당연히 내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 관심 없으면 그럼 그에 대한 응당에 그만한 결과를 책임을 져야지. 왜 그것까지 내가 배려해 줘야 돼? 그래서 뭐 오해하든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배려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잘 챙기면 돼. 그리고 뭐 굳이 싫다는 사람들을 뭘 굳이 또 뭐 우리가 무슨 극렬 기독교 교인들도 아니고 뭘 포교를 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설득하지 마세요. 좋은 거는 나만 먹는 거예요. 남하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7개를 했고요. 질문 이벤트 당첨자를 4분에게는 뭐 어마어마한 걸 준대요. 선생님 오셨어요? 예. 선생님, 선생님, 예. 또 다 왔네. 한 개라도 줄여보려고. 선생님, 예. 이 4분에게는 프리패스 12개월 수강권을 준대요. 내가 쭉 하면서 드리고 가지. 예.